암 환자에게 좋은 식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가만히 암 환자들을 지켜보니까 대부분 세 가지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 그 암에 걸린 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위가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우리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신의 근육이 다 약해지고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신 침뜸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통증을 제거해 주신다면 암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암에 걸린 뒤에 너무 무섭습니다. 아,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예, 억울합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요. 통증이 날 수도 있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배운 EFT 그리고 EMDR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쉽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또 두 번째 원인도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이 뭐냐?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어떤 암이냐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잘 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도 걸리고요. 점점 말라가면서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화불량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또는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치료만 하면 침만 꽂으면 잠깐 도움은 되지만 또 나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치료가 될까요? 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독약을 먹고 또 해독제를 먹으면 계속 이렇게 또 독약 먹고 해독제 먹으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먼저 이런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암 환자에게 좋은 치료가 되는 그러한 식사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일단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편식이 제일 나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좀 편식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익숙한 것만 먹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래, 너 편식해라. 너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러한 어머니가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죠.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꼬시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인 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문화권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다 모든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으로 하는 거죠. 편식을 하면 몸이 약해지고 쉽게 병에 걸리더라.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좋더라. 그래서 편식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자꾸 편식하시려고 그럽니다.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그것만 드시려고 그러고요. 또 뭐가 몸에 나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요. 골고루 모두 섞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곡식, 야채, 과일, 고기, 생선 뭐 가리지 마시고 모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사람이 먹어오던 것이라면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면 안심하시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만 먹는다든지 또는 야채만 먹는다든지 또는 과일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몸 안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곧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암이 더 악화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 늘 즐겨 드시던 음식, 이런 것 위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암에 걸리면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암에 좋다더라, 저게 또 암에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이, 우리 소화기관이 어떻게 느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소화 흡수하기가 힘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이 악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늘 좋아하던 음식, 평상시 주로 먹던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도 늘 소화 흡수하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전체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겠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신토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풍토, 계절이 나나 식물이나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난 음식, 오래전부터 그 지방에서 먹어오던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입안에서 침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꼭꼭 씹어가지고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몇 번 씹지도 않고 막 넘기시면요, 우리 위장에서도, 우리 소화기관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어떤 많은 일거리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런 많은 일거리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일 처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우리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렇게 천천히 씹게 되면 입안에서 침이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이 침 또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효소입니다. 내 몸에 맞춤형 효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효소가 몸에 좋다고 돈 주고 사서 드시잖아요. 사실 그러한 효소보다도 이 침이 제일 좋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 몸에 맞춤형 효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됩니다. 배고플 때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생각나면 먹고, 생각 안 나면 안 먹고, 정해진 시간이 없이 그냥 대충 먹게 되면요, 암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딱딱 정해진 시간에 드시면요, 우리 소화기관도 그 시간을 알게 됩니다. 익숙해지죠.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는 소화기관도 준비를 합니다. 일할 준비를 하죠. 소화 흡수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밥 먹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도 쉬자. 그러면서 소화기관도 쉬고, 또 만약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이때 회복하고 고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이 내 마음대로 막 드시게 되면요, 그러면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늘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힘들고 피곤하겠죠.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관에 쉴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딱딱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냐, 두 끼 먹냐, 세 끼 먹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 습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세 끼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다. 그러면 꾸준히 세 끼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러면 꾸준히 한 끼만 드시면 됩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에 꼭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 불량을 만드는,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드는 암에 좋은 그런 나쁜 습관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걸 뒤집으면 되겠죠. 편식입니다. 몇 가지만 계속 먹고, 또 절대 안 먹는 건 절대 안 먹고, 또 먹기 싫은 건 절대 안 먹고, 이렇게 편식하시다 보면은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고요. 또 몸에도 영양분이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암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식 금지입니다. 골고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기가 암이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암이 커진다.
그래서 고기는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암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고기를 절대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암세포도 굶겠지만 우리의 정상 세포들도 굶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과 싸울 힘이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나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루 드십시오. 따지지 말고 옛부터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면 특히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토불이죠. 그 지방에서 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수입식품들 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라고 소문이 난 것이다 하더라도 수입된 것은 의심하시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의 풍토와 또 계절, 그리고 내가 사는 지방의 풍토와 계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면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제품들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만약에 약이라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이라면 수입 제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 강의하고는 약간 주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 의약품과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나 곡식을 생식하는 것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즉, 살아있는 채로 요리를 하지 않은 채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채나 곡식도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죽고 싶어 할까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하려는 우리 몸과 또 소화를 거부하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건강할 땐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고 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 환자라면 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안 좋겠죠. 그 상태에서 생식을 하게 되면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채나 곡식은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혔다는 것은 뭐죠? 이미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죽은 거죠. 그리고 식품 첨가물, 방부제가 든 음식은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맛을 더 맛있게 해주거나 또는 색깔이 아주 보기 좋게 해주거나 또는 향이 아주 좋게 나게 하거나 또는 만들기 쉽게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지구상의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굉장히 큰 자극, 센 자극이 오면서 맛있고 향도 좋고 질감도 좋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부제는 말 그대로 썩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소화 흡수를 하려면 반드시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썩는다, 발효. 사실은 같은 겁니다. 썩는다는 것은 비교적 나쁜 미생물들이 부패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효라는 것은 비교적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흡수하는 데 좋도록 도와주는 재가공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다 간단히 말하면 썩어야 되거든요. 방부제라는 것은 이러한 미생물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미생물을 죽이게 만드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썩지도 않지만 부패도 안 되지만 우리 몸에 소화 흡수가 되도록 발효도 안 되게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화 흡수할 수 없게 되고요. 먹었지만 굶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사실 마트에서 파는 것들, 이미 가공된 음식들, 이런 거 대부분 식품 첨가물하고 방부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있죠. 혹은 야채 코너,
뭐 정육 코너에서 파는 원래 자연 그대로 파는 것들은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즐겨 먹던 것들이 소화 흡수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먹어본 적 없는 음식 혹은 거부감이 좀 강한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될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했죠. 반대로 빨리 먹으면 또는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든지 또는 간단히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마셔서 끝내는 이러한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먹는 거, 이건 역시도 암의 원인이자 또 암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강식품과 의약품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사실 약한 독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독이 우리 몸을 자극해서 좀 더 우리 몸에 힘을 낼 수 있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러한 독성분은 건강할 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암에 걸려서 몸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더해서 또 독을 먹게 되면요. 이게 오히려 암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현대의학의 의약품들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식품 첨가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알약 혹은 약간의 주사만으로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나쁜 영향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특히 진통소염제 또는 항생제들이 암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의약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록으로 조금 더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힐링 소화 수혈을 식사하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지압해 주시거나 또는 서클 요법을 이용해서 치료해 주시면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지압하거나 서클 요법으로 힐링 소화 수혈을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화 흡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한 2,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면은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걷고 있는 이 동작 자체가 위장, 소화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식사하시고 걷다 보면요. 방구가 뿡 또는 트름이 꺽 하고 나옵니다. 즉,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산책이 끝나면 집에 오셔서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도 한 20분 내외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화 흡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식생활 습관을 길러 나가시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암의 한 가지 원인이 굶어 죽는 거라고 했죠?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